청소부 딸이 통역을 한다고? 진짜 해내면 월급 20배로 올려주지.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선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24살 소희였죠. 3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소희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완벽한 중국어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청소부의 딸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이틀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녁 7시 소희는 대학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가 일하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 말순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잡고 휘청거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소희가 억지로 봉투를 받아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임원실 앞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문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었다가 소희의 눈이 멈췄어요. 용역 인원 조정 명단. 맨 아래에 빨간 펜으로 적힌 이름. 김말순.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일한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편의점 김밥과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두 모녀가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소희 잘 크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해고 명단이 떠올라 눈물을 삼켰어요. 식탁 한쪽에는 등록금 연체 고지서. 며칠 안에 내지 못하면 제적이었죠. 제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희가 따라갔다가 멈췄어요. 어머니가 몰래 진통제를 삼키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또 허리야? 아니, 소화제야. 거짓말인 걸 둘 다 알았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밤늦게 소희는 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5개 국어 교재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다음 날 저녁 소희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명단을 본 뒤로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5층 임원 회의실 차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계약서 초안이었죠. 소희의 눈이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멈췄습니다. 7조 환율 조항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이대로 계약하면 양측 모두 수십억 손해였죠.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 서진 전무였어요. 회장의 딸. 날카로운 눈매가 소희를 훑었습니다. 회의 자료 만지지 마. 저기 이 계약서에 청소나 제대로 해. 괜히 나서지 마. 분수를 알아야지. 소희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부 주제에. 복도를 걷는데 양복 입은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소희 앞에서 쓰레기를 던지듯 휴지통에 버리더라고요. 눈인사조차 없었어요. 멀리서 어머니 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고개 숙이고 걸어오는 모습. 말순의 눈에 서러움이 스쳤지만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었어요. 소희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복도를 닦았습니다. 밤 10시 건물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허리를 주물렀어요. 엄마, 병원 가자.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도, 등록금도, 어머니 일자리도 전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뿐이었죠. 청소부의 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건물에 도착하니 청소 용역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용역 반장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태경 상사 사정이 안 좋아. 이번 달 중국 계약 안 되면 청소 용역 절반 정리한대. 술렁였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소희의 눈이 어머니를 찾았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제 본 해고 명단. 빨간 펜으로 적힌 이름.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소희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휴게실을 나왔어요.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를 하다가 회장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내일 장외이민 회장 온다. 이거 못하면 진짜 끝이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아버지, 제가 중국어 할 수 있어요. 제가 통역할게요. MBA 다닐 때 배운 거, 비즈니스 통역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해볼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소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계약이 실패하면 회사가 끝이고, 회사가 끝나면 용역이 끝나고, 용역이 끝나면 어머니도 끝이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방 안가득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손이 보였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20년 동안 걸레를 쥐었던 손이었죠. 소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외국어 교재를 꺼냈어요. 이번엔 덮지 않았습니다. 펼쳤어요. 중국어 페이지를 펼치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췄어요. 장외이민 회장이 도착한 거죠. 소희는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쪽이 소란스러웠어요. 문틈으로 안이 보였죠. 장외이민 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재현 회장과 서진 전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중국어 인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장외이민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가 쏟아졌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외이민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다시 말했지만 서진은 버벅거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통역이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장외이민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시간 낭비 같군요. 윤재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려는 순간이었죠. 회사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소희가 서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 청소부 딸이 통역? 지금 장난해? 장외이민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윤재현 회장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해봐. 진짜 해내면 월급 20배로 올려줄게.
근데 청소부 딸이 통역? 어림없지. 서진이 코웃음 쳤어요. 장외이민은 팔짱을 끼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구경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소희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파스 냄새 가득한 방, 해고 명단에 적힌 이름. 20년을 버텨온 어머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가 흘러나왔어요. 흔들림 없는 발음이었습니다. 장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외이민의 눈이 커졌고 윤재현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장외이민이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시험하듯 빠르게 말했어요. 일부러 어려운 고사성어를 섞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왔소. 소희가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과감한 투자 의지를 갖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장외이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됐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외이민은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고 윤재현 회장은 메모를 멈췄어요. 그때 소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계약서 7조에 오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멈췄어요. 서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뭐, 내가 뭘 안다고? 소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환율 조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이대로 계약하시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장외이민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오류였거든요. 이대로 계약했으면 큰일 날 뻔했군. 장외이민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젊은이, 어디서 배웠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학교? 대체 무슨 학교를 나왔기에?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외이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에 두오. 앞으로 태경 상사와의 모든 협상은 이 통역사를 통해서만 하겠소. 계약서에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3조 원짜리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윤재현 회장이 소희를 불렀어요. 김소혜 씨. 소희가 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내 직속으로 일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하루아침에 회장 직속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검은색 재킷이었어요.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비서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배정됐어요. 창문도 없고 복사기 옆이었죠. 그래도 소희는 괜찮았습니다. 어제까지 걸레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청소하던 애 아니야? 회장 직속? 뭔가 있네. 소희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려는데 누군가 책상 앞에 섰어요. 서진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소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잠깐 나와. 복도로 나가자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어제 운 좋았다고 착각하지 마. 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한 발 다가섰어요. 넌 여전히 청소부 딸이야. 그건 안 변해. 알고 있어요. 내 과거,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본 채 말했습니다. 숨긴 거 없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두고 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거울 속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좋은 일 생겼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정말? 우리 소혜 잘 됐네. 아이고, 오늘 아버지 산소에 가서 얘기해야겠다.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에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진 채로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회사가 술렁였어요. 중국 계약 건으로 내부 감사 들어온대.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움직였어요. 통역 과정에서 저 사람이 뭔가 빼돌린 거 아니에요? 서진이 소희를 지목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죠.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윤재현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소혜 씨, 이게 사실이야?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소희는 짐을 챙겨 건물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걸어 들어왔던 그 문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소희야, 엄마 좀 이상해. 허리가. 말이 끊겼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달렸습니다.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비는?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에 쥔 출근 정지 통보가 구겨졌습니다. 돈도 직장도 어머니도 전부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윤재현 회장. 소희 씨,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조사해 봤어요. 당신 과거를. 소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외고 전액 장학생, 외대 수석, 국제통역대회 대상,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가족을 책임져 왔다는 것도.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도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회사로 와요.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응급실 불빛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대기 중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현 회장이 앉아 있었고 옆에 서진이 서 있었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할 말 있지? 서진이 소희를 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서진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 씨, 정식으로 국제협력팀에서 일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는 회사에서 부담할게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당신이 회사를 살렸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청소하던 그 방이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 자리였어요. 면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이력서를 봤습니다. 편의점 알바, 공장 근무 대학 졸업장은 없었어요. 대신 일본어 자격증이 있었죠. 독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가 물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요? 청년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청소부 딸이 팀장이 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미소 지었어요. 합격이에요. 창밖으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허리를 펴고 서 있었죠. 소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말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도 끄덕였어요. 퇴근 후 건물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소희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말순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가 처음 용기 낸 곳이야. 잊지 마. 소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누구나 출발선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맨손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도착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희는 청소부의 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겐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책을 펼쳤고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함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용기 한 번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지금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는 지금 처한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그때 손들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